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여수에서 생후 133일 된 아기가 지속적인 학대 끝에 숨진 이른바 헤드니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건의 잔혹성이 드러나면서 전국적인 공분이 이어진 가운데 아이 부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법원에 들어서는 호송차를 팻말을 든 시민들이 가로막습니다. 사형을 외치는 시민들의 표정에는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친모의 학대로 삶의 끝을 마주해야 했던 생후 4개월 된 아기. 수십 곳에 이르는 골절과 장기 출혈, 반복된 학대 정황이 아이 몸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홈캠 영상에 친모가 아기를 지속적으로 학대해온 정황이 담기면서 친모의 혐의는 아동학대 치사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변경됐습니다. 친부는 친모의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는 부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와 시민들의 추모가 이어졌고 선고 공판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은 법원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엄마가 아이한테 했던 행동들은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법정 최고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힘들긴 힘들죠, 육아하다 보면. 근데 힘들다고 해서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엄마로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를 받는 친부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23일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친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몸에서 발견된 학대 흔적에 대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밝히며 친모가 아이를 사실상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동 방임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학대 살해 범죄의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반복적인 학대가 확인된 경우 친권 제한과 박탈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며 그 책임은 국가와 사회에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강력한 법적, 제도적 개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약속, 피해 아기는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제 국가와 사회가 그 책임에 답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3곳의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22일 3개 시군의 기초단체장 결과를 발표했으며 무안에서는 현재 김산 후보가 전남도 의원인 나광국 후보를 누르고 3선 도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완도에서는 진도 부군수를 역임한 우홍섭 후보가 전남도 국장을 지낸 지영배 후보를 꺾고 최종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여수에서는 후보 4명 가운데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어 여수시의회 의장 출신 김영규 후보와 대통령실 행정관을 역임한 서영학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현역 여수시장인 정기명 후보는 탈락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9곳에서 후보 경선을 마무리한 가운데 여수와 장성은 24일부터 25일까지, 화수는 25일부터 26일까지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경찰이 김산 무안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무안경찰은 23일 오전 군청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김 군수는 최근 6.3 지방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군청 회의실을 허가 없이 사용하고 회견장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이름을 외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무안군수 후보 경선을 통해 3선에 도전하는 김 군수를 최종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여수에서 레미콘 차량이 아파트 옹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한 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여수 소방은 23일 오전 9시 20분쯤 선원동에서 레미콘 차량이 주행 중 브레이크 고장으로 아파트 옹벽 아래 지상 주차장에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 사고로 레미콘 차량 운전자 한 명이 부상을 입고 차량 8대가 파손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이동 제한 조치를 22일 해제하고 차단 방역 체계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영광과 나주, 무안과 함평 등 돼지열병 발생 시군 4곳은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나머지 시군은 주의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동 제한 해제 이후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재발 방지를 위해 축산 차량 거점 소독 시설 유지와 차량 2단계 소독 등의 공고 내용은 준수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21일 기준 전국에 24건, 전남에는 4건 발생했습니다. 이정현 국민의힘 전남 광주 특별시장 후보가 30% 득표로 민주당 독점을 심판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23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는 쉬운 곳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곳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라며 자신에게 30%만 표를 주면 민주당 독점 구조를 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30% 득표가 독점을 깨는 균형이고 경쟁을 만드는 출발이라며 시도민 10명 중에 3분만 결단해주면 그분들을 의인이라 부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통합시청은 광주에 두고 서남권은 무안고강 재설계를 통해 물류와 노선, 정비 기능을 갖춘 관문공항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특별시장 후보가 여수 섬박람회장 현장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민 후보는 22일 주철현 의원과 함께 여수 섬박람회 조직위원회를 방문해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추진 현황과 시설 조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민 후보는 최근 섬박람회 준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남은 과제는 콘텐츠 경쟁력과 현장 준비 수준이라며 이번 박람회를 섬의 미래를 보여주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섬박람회 준비 상황을 직접 챙기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전남 목포의 진보 진영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대를 선언한 뒤 공동선거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정의당과 진보당 목포시 지역위원회와 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는 23일 목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는 시민의 도시가 아닌 기득권 정치가 지배하는 도시가 됐다며 30여 년 동안 이어온 민주당 기득권 정치가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네거티브와 인물 교체에 머무는 정치로 더 이상 목포를 바꿀 수 없다며 지금 목포에 필요한 것은 인물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구조를 바꾸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목포에서 관공서를 사칭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가 접수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목포의 한 자영업자는 23일 전화 한 통이 걸려온 뒤 상대방이 가스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고 목포시의 직인이 찍힌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가스 감지기 설치 명령 및 행정예고라는 제목의 공문서와 함께 비교 견적서를 첨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결제자 서명에 익산시청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의구심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목포시와 경찰은 해당 공문서에 대해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상대방이 돈을 요구할 경우 곧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양 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활동을 해양치유라고 하는데요. 완도군은 해양치유 산업을 역점 정책으로 내세워 관련 시설을 조성하고 제품을 출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완도군의 해양치유 산업을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들어가 초음파 자극을 받고 황칠 스크럽을 몸에 바른 뒤 물줄기를 맞으며 안정을 취합니다. 해수가 담긴 풀장에서 명상을 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이곳은 완도군이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완도 해양치유센터입니다. 혈액순환에도 좋고 또 피부에도 좋은 것 같고 또 오늘 하루 힐링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최고입니다. 와서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막 근육도 풀어주고 또 이렇게 피부도 훨씬 좋아진 것 같고 아무튼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와보니까 올 때마다 3년째 왔거든요. 바닷물과 해조류 등 풍부한 해양 자원을 활용해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는 활동으로 알려진 해양치유. 유럽에서는 약 100년 전부터 산업화된 가운데 완도군은 지난 2023년 해양치유센터를 개소해 현재까지 13만 명이 넘는 이용객이 다녀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해풍, 해수, 해양생물 등 해양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최우선을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완도의 기존 양식업에 편중된 산업 구조에서 탈피하여 완도군은 해양치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정 해양 환경과 기후를 활용해 해변 명상과 노르딕 워킹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해양기후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지역 해양 자원을 주 원료로 한 해양치유 테라피 제품도 최근 출시했습니다. 이를 비롯해 해양치유센터를 중심으로 완도의 대표 관광지와 연계한 섬투어와 산림치유 등 5박 6일 치유 관광 프로그램을 5월 중순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행정해역과 해조류, 자연환경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춘 곳이 바로 완도입니다. 전국 어디나 바다는 있습니다. 하지만 치유가 가능한 바다는 흔하지 않습니다. 완도는 그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해양 자원을 육성에 그치지 않고 관광 상품과 제품 개발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하고 있는 완도군. 완도군의 해양 치유 산업이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중동 정세에 따른 곡물과 사료 가격 인상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남도가 수급 안정을 위해 예산 1,029억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 조사료 생산량은 기상호조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가한 75만 9천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남도는 사일리지 제조와 운송비, 기계와 장비 지원 등 11개 사업을 통해 생산과 품질 고급화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또 종자 구입비 보조 비율을 50%로 확대해 축산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목포 해양경찰이 최근 어선에서 드럼통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태우는 선내 불법 소각 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목포해경은 지난 21일 목포시 고화도의 정박 중인 선박에서 선내 드럼통을 이용해 생활쓰레기와 폐허구 등을 소각한 화물선 선장을 적발했다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어선과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과 현장 관리 등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소각 설비를 설치하거나 소각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10년 동안 착취한 전남 신안의 염전업주와 공범에게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모포지원 형사 3단독은 20일 준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10년 동안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임금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생과 지인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수사를 무마하려는 행위에 가담한 인물에게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에 취약하고 피해를 인식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재산을 빼돌렸고 범행 기간과 반복성, 이 규모 등을 봤을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전남 신안군에 있는 자신의 염전에서 65살 지적장애인을 임보로 고용해 인건비 9천만 원가량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완도경찰이 최근 완도의 한 냉동창고에서 화기를 사용해 페인트를 제거하다 불을 낸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완도군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바닥 페인트를 제거하던 중 화기를 사용해 불을 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시공업체 대표 60대 B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화재로 소방대원 2명이 고립돼 순직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하고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지난 21일 여수 청소년 해양교육원에서 열린 성 박람회 준비 상황 점검 회의에 참석해 이번 행사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국제 행사라는 점에서 교통과 숙박 등 준비 상황을 철저히 준비하고 행사장 주변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 행사장 위치 선정 배경에 대해 물으며 진입도로가 2개뿐인 돌산읍의 교통대책과 시설물 사후 활용 계획 필요성을 강조했고 숙박 음식업소 바가지 요금 대책 마련, 행사장 인파 관리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전남도와 여수시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번 윤 장관의 방문은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섬 박람회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준비 상황 점검을 지시한 데에 따른 점검입니다. 강성희 민주당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전남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교육체계와 대학병원을 전남 동부와 서부로 이원화하자는 순천대학교의 입장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강 예비후보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순천대가 언급한 이원화 방식은 이미 합의된 기준을 외면하고 있고 이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결정을 지연시키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의대 소재지 논쟁을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합의된 기준에 대해서는 2024년 11월에 체결된 대학 통합 학위서 5항에 요건을 갖춘 대학에 의과대학 정원을 우선 배정한다는 기준을 언급하며 이원화 등 추가 조건을 제시하는 건 합의를 뒤집는 것이고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닌 만큼 합의서에 따라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에서 생산 출하되는 수산물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2013년부터 이달 21일까지 전남산 수산물 9천여 건을 겸사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현재 감마 핵종 분석기 4대와 베타 핵종 분석기 1대 등 5대의 방사능 정밀 분석 장비를 활용해 수산물 안정성을 상시 점검하고 결과를 수산과학원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경북 지역 학생들이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2030 국내 수업 교류가 운영됩니다. 전남 18개 학급과 경북 16개 학급은 오는 11월까지 람사르 습지 보전과 디지털 마을 지도, 독서 인문 창작 등을 주제로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나눌 예정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우수 수업 사례를 발굴해 영호남 교육 협력 모델을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전남도의회 김주웅 의원이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해 전남도에 배정된 예산은 교육과 피해지원금 2,431억 원과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22억 원 등입니다. 김 의원은 지원금이 신청과 지급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으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실행력을 높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국적의 선사 CMA가 아시아와 북미를 오가는 8,000 TEU급 선박이 매주 한 차례 광양항에 기항합니다. 새롭게 운항되는 라스칼라호는 이달부터 광양항에서 출항해 중국 청도와 싱가포르, 베트남 등을 거친 뒤 미국으로 항해할 예정입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이번 신규 미주 서비스 취향으로 그동안 광양항 이용 화주들이 제기했던 정기선 항차수와 원양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